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서방방지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내린 비가 양은 많지 않았지만은 도움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울산, 울주는 지금 완진이 된 상태고 의성 지역도 진화율이 95%가 네, 됐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완진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이 골든 타임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계속 건조한 기후가 이어졌고 땅도 굉장히 메마른 상태였는데 네. 어저께 미약하나마 이제 비가 내리다 보니까 공기 중에 있는 상대 습도도 올라갔고 땅도 일부 젖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후에 앞으로 4월 초까지는 비 예보가 없기 때문에 즉 건조한 날씨가 계속적으로 이제 더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오늘 아까 그 자료에서 나왔던 것처럼 진화율이 어제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따라서 오늘이 골든타임, 오늘이 산불 주부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네, 습도는 높아졌는데 바람은 또 다시 거세진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산불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빨리 진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람의 방향과 바람의 세기하고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네. 일단 바람의 방향은 북서풍으로 불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서풍이 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산불의 진행 방향은 남동쪽, 동해안 쪽 그리고 지금보다는 남쪽의 동해 쪽으로 이제 산불이 진행할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고 네. 바람이 세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산불이 빨리 확산될 수가 있고 산불이 빨리 확산되는데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게 비와입니다. 날아가는 불이 이제 비와인데 최대 한 2km 정도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데 네. 바람이 세게 불면 비화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만큼 산불이 넓은 지역까지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오늘 어쨌든 산불의 주불은 좀 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가장 중점적으로 좀 진압에서 그 고려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산불의 주부를 잡으려면 인력만 갖고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헬기를 갖고 계속적으로 이제 산불의 주부를 잡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산림청 헬기뿐만 아니라 소방, 군 헬기까지 가용 가능한 헬기들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헬기들을 가용 가능한 장비 등은 최대한 동원을 하고 산불이 확산될 수 있는 지점을 좀 더 이렇게 선제적으로 좀 예측을 해가지고 네. 그쪽에다가 물을 많이 뿌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부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산림청이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적외선 센서를 통한 화선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지금 영향권이 넓습니다. 산림청도 영도까지 확산이 될 거는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화선이 굉장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 산림청도 이 화재가 영도까지 확산될 거라고 하는 것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확산 범위가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화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산불의 범위가 넓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은 한계가 있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만큼 분산될 수밖에 없고 집중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보다 효과적인 산불 진압이 어려운 그런 환경이 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산불 확산 속도도 이제 나왔는데 시간당 8.2km예요. 이게 자동차로 환산을 해봤더니 시속 60km를 달리는 정도의 속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시속 8.2km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 그 이전에 가장 빠르게 산불이 확산됐던 적은 강원도 고성 산불이었습니다. 그때가 5.2km 정도의 속도로 산불이 확산이 되는데 네. 그 당시에도 산불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가 5.2, 지금이 8.2km면 약 50% 이상 더 빠르게 산불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네. 이렇게 넓은 범위까지 산불이 확산되는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거기에 작용한 게 바람의 세기, 건조한 날씨가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번 산불 진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확산의 주요 요인이었지만요. 인력과 장비 문제도 지적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조진영 앵커가 먼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할 수 없는 피해를 안기고도 여전히 진행 중인 산불. 헬기와 진화 인력이 부족해 발을 동동 구르는 곳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2년 전 산림청이 발간한 산불 백서에서 이미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산림청이 보유한 산불 진화 헬기는 50대입니다. 이번 산불에는 정비 등의 문제로 30대에서 35대만 투입됐는데요. 이마저도 물을 5,000리터 이상 실을 수 있는 초대형 헬기는 7대뿐이고 대부분 담수량이 3,000리터 이하인 중소형이라서 진화에 속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헬기의 3분의 2는 도입한 지 20년이 넘을 정도로 노후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제 진화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헬기도 30년이 넘은 노후 기종이었습니다. 헬기 노후화는 해마다 국정감사 때마다 제기되는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2년 전 산림당국이 발간한 산불백서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이상기온과 가뭄 등으로 산불이 잦아지고 커졌다며 담수량 5,000리터 이상 대형 헬기를 확충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특히 12개 산림항공권역당 최소 대형 헬기를 2대 이상 확충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중형 헬기인 수리온 2대가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화 인력 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불 진화의 핵심 인력은 산불 최전방에 투입되는 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인데요. 2년 전 기준으로 특수인력은 특수진화대 435명, 공중진화대 104명 등 모두 539명인데 산림당국은 험준한 지형이나 야간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까지 2,500명으로 확대 배치하겠다고 백서에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특수인력은 2년 전과 정확히 같은 숫자로 한 명도 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죠. 이번 산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진화 인력의 인명 피해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수 장비와 인력의 공백을 전문성이 부족한 장비와 인력으로 메우려다 사상자가 나왔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산불에 취약한 기후가 일상이 된 만큼 산불 방제 시스템을 재점검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산불 진화의 가장 핵심은 어쨌든 헬기인데 네. 지금 알아봤습니다만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가 50대고요. 이게 또 대부분이 중소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는 50대인데 네. 그중에 8대는 지금 운항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부품을 들여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운항을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42대가 이제 운항을 하고 있는 중인데 네. 50대의 헬기 중에서도 33대는 그러니까 약 66%죠. 기령이 20년 이상 된 헬기이고 12대, 그러니까 24% 정도는 기령이 30년 이상 된 굉장히 노후화된 그런 헬기입니다. 네. 기령이 이제 노후화가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최신 헬기 같은 경우는 전자장 디지털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한 운행과 효과적인 산불을 진압할 수 있는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최신 헬기에 비해서 아무래도 사고의 위험성, 산불을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성능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대형 헬기를 더 늘려야 한다라는 지적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2023년 2년 전에 산림청에서 발간한 백서에서도 보게 되면 앞서서 네. 앵커님이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산림 항공 권역이 총 1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백서에서도 보게 되면 산림 항공 권역당 최소 2대 이상의 대형 헬기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하. 5,000리터 이상의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아무래도 한꺼번에 물을 많이 담수해서 뿌리게 되면 네. 산불 주부를 잡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럼 총 24대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백서에서도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우리가 헬기 같은 경우는 도입을 추진해서 계약을 하고 실제적으로 도입하는데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네. 충분히 아직까지 그 시간이 확보가 되지 못했던 측면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인력적인 측면입니다. 네. 예, 산불에 대해서 특수한 훈련을 받고 굉장히 그 능력을 갖춘 그 산불 특수진화대나 공중진화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2023년 백서에서도 2027년까지 2,500명까지 이제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2025년 약 절반 정도가 지난 지금까지 한 명도 늘지 않고 있고 네. 지금 요번에도 그 의성 산불 초기에 4분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한 분은 젊은 공무원이시고 3분이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그십니다. 그분들은 네. 대부분이 60세가 넘은 고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산불을 진압할 수 있는 능력보다도 평상시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방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 인력입니다. 그쪽 부분의 인력은 조금 늘어났는데 네. 예, 실질적으로 산불 특수진화대나 공중진화대는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진화 인력의 그 부족한 상황, 그 문제점을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보통 진화가 그 사람
사람이 가서 이제 불을 끄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뭐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직접 사람이 걸어가서 불을 끄는 거하고 그럴 경우에는 등짐 펌프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네. 이제 물이 15리터 정도가 담아져 있습니다. 아하. 그것을 직접 경사가 굉장히 급한 데까지 이제 걸어서 가서 이제 끄는 방식이 있고요. 네. 또 이제 산불 그 진압차가 있습니다. 네. 이 진압차도 일반 산불 진압차가 있고 특수 산불 진압차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게 되면은 산불 특수 진압차 같은 경우는 보통 물을 약 3,500리터 정도를 그 담을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사람이 걸어서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를 15리터 정도밖에 메고 가지 못하는 거리를 3,500리터 정도의 물을 담수한 상태에서 5분이면 도달할 수가 있고 그 산불 특수 진화차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그 비탈진 길이라든지 웅덩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다 지나갈 수가 있고 네. 일반 산불 진화차 같은 경우는 물을 약 한 800에서 1,000리터 정도 담을 수가 있고 네. 또한 이 그 산불 특수 진화차보다 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좀 제약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가서 이제 진화하는 것보다는 특수 진화차가 가서 이제 산불을 진압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데 이제 네. 헬기를 제외하고서는 네. 그러면 이제 산불 특수 진압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네. 이제 우리가 임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임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아무래도 뭐 임도를 확보하려면은 산림을 이제 제거를 아하. 해야 되는 것이고 일부 네. 이제 환경단체 같은 데에서도 그런 쪽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고 있었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인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 산불 특수 진압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은 네. 장비를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도 길이를 적극적으로 이제 늘려야 됩니다. 예전보다는 임도 길이가 늘어나긴 했는데 네. 아직까지도 충분하지가 않은 것이 지금 문제로 지적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진화 인력 같은 경우에는 뭐 인원 수 자체도 어쨌든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팀이 여러 개가 있고 교대로 어쨌든 하루 종일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등산도 해야 되고 하산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체력적으로 지금 굉장히 한계치에 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뉴스에서도 이제 자주 나오는데 산불 이제 소방관뿐만 아니라 산불 특수 진화 요원과 공중 진화대 같은 요원을 합하면은 네. 530명 정도, 540명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인원들이 지금 산불이 발생한 지가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일정 시간 투입됐다가 교체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다시 투입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워낙 산불이 전국적으로 약 10군데 정도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워낙 네. 그 화선의 길이가 길다 보니까 이분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뭐 하다못해 식사를 한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지금 환경이 갖춰져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떨어진다. 체력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분들이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무엇보다도 네. 체력이 떨어지면 집중력도가 떨어지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이번에 경북 지역에 이렇게 불이 빠르게 확산된 이유 가운데 하나로도 지목되고 있는 게 나무들이 또 너무 빽빽하게 심어져 있고 특히 불에 잘 타는 침엽수림이 많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산림 면적에 침엽수림에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소나무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침엽수림이 약 36.8% 정도인데 이번에 이제 산불이 굉장히 거세게 확산이 됐던 의성 같은 경우가 51.4% 그리고 안동 같은 경우가 52.9%, 영양 같은 경우가 44.8%로 의성이나 안동 같은 경우는 침엽수림 비율이 50% 정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침엽수림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나무 같은 경우는 송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송진이 기름덩어리인데 그 주성분이 테라핀이라고 하는 휘발성 물질입니다. 이게 20% 이상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불이 붙는 것도 굉장히 쉽고요. 한번 불이 붙으면 거기서 발생하는 발열량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화재의 세기를 얘기할 때 하는데 다른 나무에 비해서 1.4배 정도가 높고요. 네. 그리고 화재 지속 시간이 2.4배 정도가 되는데 지금 화면에 보게 되면
저게 이제 산불의 진행 그 순서입니다. 보통 이제 산불이 발생하면 이제 지중화 밑에서 이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보통 이제 지표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땅에 쌓여 있는 이제 낙엽이 타면서 이게 산불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줄기를 태우는 수간화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나무 줄기를 태울 때 나무 줄기 안에 공동이 있게 되면은 이게 강한 불기둥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통 화면에서 굉장히 거세게 산림이 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제 화면을 이제 보게 되면은 그게 네. 이제 보통 수관화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줄기와 함께 나뭇잎을 달고 있는 가느라는 나무 가지가 이제 타게 되는 것인데 수간화로 진행을 하게 되면 화재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그 비화라고 있는 강한 바람을 타고 불똥이 굉장히 멀리까지 날아가는 그런 비화가 굉장히 발생하기 쉬운 것이 이제 수관화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중간중간에 좀 화력수를 섞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른바 그 내화수림이라는 네. 부분을 만들어서 불길이 지나갈 때 한번 좀 그 속도를 낮춰주는 그런 지대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내화수림, 방화수림 이렇게 일컫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소나무가 굉장히 잘 자랍니다. 우리나라 환경 건조하거나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또 소나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소나무를 이제 많이 심었고 또 소나무도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 네.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제 어떤 그 산불이 발생했을 때 워낙 급속도로 확산되다 보니까 헬기라든지 인력을 통해서 이제 산불을 진압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산불뿐만 아니라 동해안 산불 여러 산불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산불이 확산되다가 어느 네. 지점에서는 좀 더 산불이 좀 멈춰지거나 지연이 될 수 있는 방화 수림을 띠를 이루면서 이제 심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네. 동해안 산불 이후로 이 방화수림, 내화수림을 좀 늘려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다 좀 적극적으로 늘려갈 필요도 있습니다.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이런 내화수림이 좀 많이 돼 있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침엽수림의 비율이 조금 낮습니다. 아하.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방화수림을 이 형성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이제 침엽수림이 좀 높은 게 외국하고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대피상의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도 자주 바뀌고 불이 워낙 빨리 확산돼서 그런 면도 없지는 않지만 사실 고령의 주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었다라는 점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피 안내를 좀 더 빨리 했어야 되지 않았냐 이런 아쉬움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대피 안내가 빨리 이루어지면 굉장히 좋죠. 예, 그리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요번에 지금 28분이 사망을 하셨고 그 대부분이 고령자이시고 네. 지금 경북 의성이나 안동이라든지 영동이나 이런 데에는 굉장히 고령자분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재난 문자가 가더라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재난 문자를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재난 문자를 빨리 구체적으로 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과 함께 다른 방법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인데 네. 예를 들게 되면 올해 1월 달에 미국 LA에서 산불이 발생을 했었을 경우에는 경찰이라든지 이런 인력이 가가오고 다니면서 다 이렇게 대피하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전달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네. 또한 호주 같은 경우는 호주는 산불 대피 가이드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네. 가이드북은 마을 단위로 만드는데 이 가이드북이 범위가 넓으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산불 대피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주, 그 마을의 어떤 산불과 관련된 지형, 대피 장소, 대피 경로, 그리고 재난 취약자의 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단위, 소규모 면적 단위로 그것을 담아서 네. 일일이 사람들에게 다 배포가 돼서 평상시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숙지가 돼서 혹시라도 먼저 재난 문자보다도 먼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인지하고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가이드만 보고서라도 안전한 장소로 어느 경로를 통해서 대피를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전에 인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대피 안내 문자를 보냈다고 해서 그걸로 이제 그 대피하는 걸 기다릴 게 아니라 좀 마을마다 대피 방법을 미리 좀 연습을 하고 연락 방법을 구축해 놓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그 관에 공공에만 무조건 의지할 것이 아니라 네. 마을 단위로 우리가 예전서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품앗이라든지 서로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었습니까? 네. 먼저 자기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분들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특히 고령자와 같은 재난 취약자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평상시에 좀 건강한 성인이 계신 분들하고 1대1로 매치를 함으로써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고령자들, 재난 취약자들을 챙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